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재회상담소 아트라상에서는 15년 동안 5만 3천 건이 넘는 이별 연애 상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5만 명이 넘는 분들의 다양한 연애 고민을 해결해드린 아트라상의 김도윤 상담사입니다. 최근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피해야 하는 남자 유형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있습니다. 평생 여자를 불행하게 만들 유형이 있죠. 특히나 20대 후반, 30대 여성 내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딱 3가지 유형을 말씀드릴 텐데 20대 초반이라도 꼭 보세요. 웬만해서는 이런 남자랑 연애하면 시간 낭비만 일어날 뿐입니다. 즉 요즘 아트라상에는 연애 유지 상담이나 부부 상담을 찾는 분들의 비중이 많아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현재 관계가 건강한지, 상대에게 더 강한 확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점검받기 위해서 상담에 많이 찾아오시곤 합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거죠. 결혼해서 이 남자와 평생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맞을까? 모든 여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주제일 겁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내담자분들의 성향, 취향 등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특정 스타일을 추천하고 조언을 드립니다만 오늘 영상에서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보다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결혼할 사람을 찾을 때 1순위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간과하는 지점입니다. 바로 치명적인 결함이나 하자의 유무를 체크하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맛이 뛰어난 인스타에서 유명한 레스토랑이라고 하더라도 바퀴벌레가 득실거린다면 평생 단골 고객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좋은 음식점이라고도 말할 수 없겠죠. 배우자감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정작 상대는 바람기가 심한데 상대방의 큰 장점 하나 때문에 도저히 놓지 못하고 결혼까지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민 없이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여러분들이 무조건 걸러야 하는 타입들에 대해 소개해 드릴 겁니다. 바람이나 폭력성 등 상식적인 기준들은 배제하고 매우 중요함에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타입들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남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만났다가 인생 헛고생, 감정 낭비, 시간 낭비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파민 중독자입니다. 자극과 유혹에 취약한 남자입니다. 일명 금사빠 혹은 금사식 유형입니다. 아트라상에서는 이를 프레임에 민감한 남자, 프레임에 취약한 남자라고 말합니다. 익숙한 것, 잘 아는 것, 쉬운 것,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해서 금방 흥미를 잃는 유형입니다. 반대로 새로운 것, 어려운 것, 낯선 것, 자신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의 유혹에 취약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제 기간이 길어지면서 상대에게 내가 익숙한 사람, 파악하기 쉬운 사람이 되는 경우 상대의 흥미가 떨어집니다. 또는 내가 지나친 헌신이나 저자세를 보이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충족감을 주는 경우에도 마음이 쉽게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이끌어가기 어렵고 결혼하기 좋은 남자로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도파민 중독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낯선 남자를 소개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객관적 가치가 나보다 매우 뒤떨어지지 않는데도 상대가 초반부터 지나친 투자, 너무 과한 헌신을 한다면 이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30대 초중반 이상의 남자가 썸이나 연애 초반부터 갑자기 결혼을 매우 푸시하는 경우에도 의심을 해야 합니다. 첫눈에 반한 것 같아, 사랑한다, 당장 사귀고 싶다, 이런 말들을 얘기하는 남자들의 사탕 발림에 쉽게 넘어가선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좋은 결실을 맺어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10중 8구는 망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그 숫자가 많습니다. 심리학적으로 풀어보자면 금사빠들은 결국 자극에 취약한 타입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극, 가장 크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뭐죠? 새로운 여자겠죠. 이런 새로운 자극이 등장해 버리면 그쪽으로 확 마음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냉정하게 이별을 통보해 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타입들은 초반에 워낙에 여자를 홀리는 게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거리를 두면서 이 남자를 지켜보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적어도 고백을 받더라도 한 번 정도는 튕겨줘야 정석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들의 단골 대사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귀기 전에 스킨십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이후에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언제 사귀자 딱 정하는 게 참 유치한 것 같아. 나는 예전에도 사귀기 전에 스킨십하고 잘 된 적이 있었어. 이런 말 등입니다. 이 말을 하는 심리는 간단합니다. 여자가 진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스킨십을 허락하게끔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자 쪽에서 고백을 원했을 때 발을 빼고자 하는 심리도 깔려 있습니다. 관계를 확정짓지 않고 질질 끌면서 나중에 스킨십 후 떠날 때 여자에게 욕을 먹는 상황을 피하려는 겁니다.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려는 거죠. 이렇듯 도파민 중독자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오만한 꼰대형입니다.
자존심이 지나치게 센 남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0대에 접어들어 주변을 보면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멋진 남자분도 많지만 간혹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말하는 게 곧 진리야 라고 자기 주장이 강한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일방통행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야 너는 몰라 내가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대화해서 상대방을 늘 가르치려 듭니다. 여자친구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집안일부터 커리어 결정까지 늘 본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여자친구의 생각은 근데 내 말이 다 맞잖아 이런 식으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습관이 있고요. 싸우다가 진정한 사과를 받기 어렵습니다. 뭔가 일이 잘못되면 너가 거기서 좀 참았어야지 이런 식으로 늘 내 잘못이 되어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오만한 남자 스타일은 한두 번은 참아줄 수 있어도 장기전이 되면 될수록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30대 여자분들이라면 평생 한 팀이 되어야 하는 파트너가 이런 태도를 가지면 상상만 해도 너무 답답하실 겁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자존심이 지나치게 센 남자는 연애를 말리는 타입입니다. 자존심이 지나치게 세 여자의 태도를 비꼬아서 해석하고 사소한 여자의 행동에도 무시당한다 여겨서 공격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타입은 사실 버림받는 것, 만만해지는 것, 을이 되는 것, 무시당하는 것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끝없이 기싸움을 벌입니다. 또한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역시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유형입니다. 이런 오만한 꼰대형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판단하는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세가 심한 경우에 여자의 외모나 태도 등의 장난을 빙자한 디스하기, 갈구기가 많은 경우 이런 유형이 아닐까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자의 사소한 행동에도 발끈하여 무시당한다고 따지는 경우에도 이 타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끌려가는 연애, 손해보는 연애를 싫어하기 때문에 생색을 많이 내며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에 여자가 반박하는 경우 예민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존심이 센 타입들은 실제로는 마음이 굉장히 여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여자와 조금만 분쟁이 생겨도 과하게 화를 내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여자 탓으로 모든 싸움의 원인을 전가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자존심이 센 남자가 자존감도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존심과 자존감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정말 자존감 높은 남자들은 센 척하지 않고 괜히 틱틱거리며 싸움을 만들지 않으며 싸움 자체를 잘 만들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화목한 연애를 하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유형, 징징이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유형입니다. 아트라상의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내적 프레임이 매우 낮은 남자입니다. 늘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말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왜 아무도 날 안 알아줘?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는 거지? 나 때문에 너도 힘들지. 근데 나 진짜 힘들거든? 이런 징징거리는 남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든 남 탓으로 돌립니다. 회사가 나빴다, 부장이 나빴다, 정치가 나빴다. 세상이 전부 자기 편이 아니라는 식이죠. 대화가 늘 자기 신세 한탄으로 흘러가서 듣는 사람 기운을 확 빠지게 만듭니다. 결정적으로 연애에서도 결국 모든 문제를 본인이 아닌 상대 탓으로 돌리기 쉬워집니다. 30대에 접어들면 연애가 단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인생 파트너 찾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징징남이 옆에 있으면 사실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도 정말 쉽지 않겠죠. 그래서 조언하건대 30대에는 이런 자기 연민이 폭발하는 남자는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유형은 자존감도 낮고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매우 떨어집니다. 아트라상에서는 이를 개념화하여 내적 프레임이 매우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연애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성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은 타입입니다. 이런 타입들은 지나친 걱정 때문에 관계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자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 것, 버림받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에서 여자가 조금이라도 불안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과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작은 트러블에도 관계를 확 놓아버리거나 또는 과한 집착, 의심 증세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징징이를 판단하는 기준 알아볼까요? 과거 연애에서 받은 상처를 끊임없이 말하는 경우 이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 서운했던 일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소개팅 자리에서 과할 정도로 이전 연인의 흠을 지적하며 이런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하는 남자가 있다면
있다면 높은 확률로 이 유형에 해당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사소한 행동에도 매우 긴장하거나 불안해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면 역시나 이 유형이 아닐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별 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에 한 여자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어. 그 이후로 여자들을 못 믿게 됐어. 오래전 바람피고 떠나간 내 첫사랑이 트라우마야. 와 같은 대사를 하는 경우를 사연에서 많이 봅니다. 이런 사연의 대사들을 보면 저는 직감합니다. 결국 남자가 이별을 합리화하면서 헤어졌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런 남자들은 여자가 가만히 있어도 의심 집착을 하게 됩니다. 여자가 해명을 해도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잠깐 달래주면 또 며칠 사이에 집착하면서 화내기를 시전합니다. 여자 입장에선 계속 피말리는 연애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남자는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난 또 상처받고 배신당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별을 합리화해버릴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위 세 가지 유형과 이런 남자들의 성향이 조금씩 합쳐지면 끔찍한 괴물이 하나 탄생합니다. 네 번째 번외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희망 고문형 밀당남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속앓이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남자분들 처음엔 나 너를 되게 좋게 보고 있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우리 영원히 함께할 가능성이 있어. 라는 식으로 무한대의 여지를 여자에게 남깁니다. SNS나 메신저로 은근슬쩍 호감 신호도 잘 주고요. 연락도 꼬박꼬박 잘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 예를 들어 사귀자고 공식적으로 말해달라거나 미래 계획 혹은 결혼과 관련된 진지한 대화를 하려고 하면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 우리 그냥 지금이 좋지 않아? 난 결혼 같은 건 아직 생각이 없어. 근데 너라는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계속 애매한 태도로 시간을 끌거나 여자를 자신의 썸 중 하나 정도로만 취급을 합니다. 결국 이 관계가 1년, 2년 흘러도 그저 썸 같은 혹은 친구 같은 오묘한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리고 여자가 이런 애매한 관계에 원초적 불만을 표현하면 내가 분명히 너 좋아하고 호감을 표시했잖아. 왜 이렇게 조급하게 굴어? 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30대에 접어들면 시간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이렇게 희망 고문만 당하다 보면 정작 나에게 어울리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희망 고문형 밀당남을 만났다면 과감하게 한번 끊어보는 선택도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이별 통보를 해버리거나 선을 그으면서 관계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오는 경우도 사연에서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결론입니다. 결혼하기 좋은 남자를 찾기 위해선 우선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남자인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면 배우자감으로 결혼할 만한 남자로 추천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예외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그 문제를 스스로 알고 있어서 개선이 되는 케이스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또한 위 예시들 중에 하나가 등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쓰레기 새끼라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더 자세히 그 사람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오히려 여자 쪽의 말과 행동을 살짝 바꾸니 상대방의 행동과 말이 개선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 내 연인이 위 타입에 해당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내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직시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테니까요. 또한 너무 남자에 대해서 속단하면 만날 남자가 세상에 없게 될 것입니다. 너무 깐깐한 기준을 세우진 마시되 조심한다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별로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만나보면서 최대한 많은 연애 경험을 쌓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트라상에는 더 많은 실제 사례들과 각각의 케이스별 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남겨드린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또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도 드리고 다음 영상으로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트라상의 김도윤 상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